인생은요 일회용이에요. 한 번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떠나기 전에 모두 남겨주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진짜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 비참한 현상이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아들 딸 키워서 살림 내주고 장가 들고 공부시키느라고 빈털터리 된 노인들이 많습니다. 옷도 사입지 못하고 음식도 항상 짠 음식을 먹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불행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주식 부동산 해보셨나요?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이것은 필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떠나기 전에 모두 남겨주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요새 120세 인생이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60대도 어린이 취급을 받나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44년 전에 노인을 65세로 정해놓은 것을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5세 노인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결국 뭐냐, 회갑잔치, 실순잔치, 팔순잔치가 사라졌습니다. 문화가 바뀐 거죠. 최근에 제가 문상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한 집에 갔더니 99세예요. 또 한 집에 갔더니 98세예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실감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평균 수명이 남녀 합해서 83세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가지고 지금은 고령 사회입니다. 100명 중에 14명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2025년, 2년 후에는 20%, 즉 말하자면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입니다. 이것이 35년 돼 가면 이제 30%가 된다는 전망입니다. 노인들이 아들, 딸 키워서 살림 내주고 장가 들고 공부시키느라고 빈털터리 된 노인들이 많습니다. 다 떨어지게 했거든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나오고 자본주의 시장경에 올리는 결국 뭐냐,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하면 본인도 가족도 국가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고 개인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 비참한 현상이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니까 부자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가난은 왜냐?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꺼내야 되는데 요즘에 노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료급식소라고 있거든요. 이 사회봉사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면 장사진을 이룹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또 이제 구청이나 동단위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싼 값에 보급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2천원에서부터 4천원 정도 그 범위에서 하는데 가보면 언제나 10,000원입니다. 쪽박 숙소에 사는 사람들, 신용불량자들, 코로나로 해서 부채가 일어나니까 생각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가 과제를 안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대두되니까 국가에서는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책임질 사람이 너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나 같은 경우에도 돈 벌 기회를 놓친 것이 많습니다. 살아온 긴 동안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럴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던 것도 하나의 돈 벌기를 잃은 것입니다. 이러면 부동산 투기하라. 부동산 뭐예요? 나 땅이 살 때 그걸 사놨으면 작더라도 지금 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소위 이권부서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는 자리. 근데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이권부서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건 노력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 안 될 일이 있는데 해서 안 될 일에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공무원 생활을 함으로써 나중에 연금 받아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일부는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하냐 이거죠.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가요, 집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를 새로 샀더라고요. 엄청 비싼 1억이 넘는 돈을 사가지고 나타났어요. 저 앞에 물어봤어요. 내가 너 이 자동차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사줬다. 야, 마누라가 1억짜리 돈을 사줬어? 예, 제 마누라 돈 많냐 이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제 처갓집이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대요. 빌딩이 몇 개 된대. 그 집에 무남동녀래. 그래 무남동녀인데 장인이 얼마 전에 죽었대요. 장모도 병들어 곧 죽는데 그 집에 있는 그 부자 돈은 전부 자기 거다 이거예요. 그럼 행복해들까지 그래 돈이 많으면. 근데 그 친구는 건강이 나보다 좋지 못합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소확행, 작은 일에 행복한 거.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기뻐하고 파란 하늘이 좋고 작은 음식 먹어가지고 비록 김치하고 된장찌개 먹자도 그 음식을 맛있게 즐겨 먹으면서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이런 것이 돈만 많이 받다가 행복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불행이 다가오잖아요. 준비를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 첫째는 누구나가 건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병의 예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유사제에 대한 보험, 이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요,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되는데 이것은 취업과 창업이든 간에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걸 피하면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행복하려면 적당한 취미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등산한다거나 뭐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면 무슨 테니스를 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좋고, 그보다 더한 것은 항상 꿈을 꾸는 미래에 대비하는 거죠. 사람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이거는 참 불행이죠. 유교사분 때 종군 기자의 글을 한번 보니까 우리 병사가 포위당해가지고 쩔쩔매겼을 때 너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내일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갖는 보내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은 인격에 따라서 품격을 높이고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을 계속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입장이 변하는 생활 리듬이라든가 또는 건강 체력이라든가 가정의 역할이라든가 경제 감각, 이것을 결국 활동을 하면서 변화에 대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모작 비활동기가 닥치면 나는 누구하고 살 것인가, 사후에는 나는 무엇을 남겨갈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노후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인간관계에서 놓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항상 겸손하고 가족을 크게 배려하지 못한 점이 후회가 됩니다. 두 번째, 놓친 인간관계 중에 중요한 것은 직장생활 할 적에, 직장생활은 대개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경쟁 구조입니다. 네가 승진하면 나는 못하니까 경쟁의식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스펙이죠. 그런데 같은 조직 내에서 상사나 부하가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속으로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 무시하는 게 나는 무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시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너그럽고 베풀며 살지 못하고 트렌드를 외면하고 바른 길만 고집하고, 이런 것은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한잔 먹고 같이 퇴근길에 컵도 한잔 나누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 이것을 못하는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인간관계에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듭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가? 그 도움이 되죠. 근데 젊은 시절에는 도전과 모험이 가능합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식은요, 내가 체험에 의하면 저도 옛날에 주식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아, 이게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이것저것 해서 전부 건설회사 주식으로 몰빵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설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주식은 몽땅 원금은 그냥 종이 조각으로 변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전화했어요. 내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증권회사 직원이 와서 가져가시죠. 망한 회사 주식을 가져가 뭐하게 이랬더니 100년 후에쯤 되면 자녀들이 이거 나중에 골동품처럼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스갯소리죠. 근데 또 주식은요, 주변에 보면 주식 전문가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주식하면 사기를 당했습니다. 잘 아는 분인데 아주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옷도 잘 입고 멋쟁입니다. 근데 본인이 주식에 귀재래요. 만나면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자기가 따블로 만들어주겠다 이게요. 그러면서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주세요. 이래서 그 속으로 외국 여행을 한번 가볼까, 그러면 동남아라도 한번 가볼까 해서 조금 있는 돈을 그쪽에 맡겼습니다. 내재 보니까 그 친구가 주식 브로커인데요. 내재 그 양반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한테 맡긴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은 나이 들어선 할 일이 아니다. 근데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사실 영동 개발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땅을 산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 됐잖아요. 부동산은 맨날 올라가지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부동산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부동산 할 때는 항상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수색 지역에 땅 한 평에 몇 원 했다. 그때 얼마 샀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그 땅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가 뭐 올라간다. 거기 지하철역이 생기면 올라가니까 거기 동안 살아. 근데 돈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데 급급해가지고 돈이 어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그래서 요새 계획부동산이라고 해서 소위 어디 뭐 개발된다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뭐 적어 나와가지고 그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아는 사람 하나는요. 샀는데 가보니까 그 맹지입니다. 맹지는 뭐냐면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뭐냐면 절대 농지 아니면 또는 녹지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황금이 불가능한 이런 부동산은 나이 들어선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면 사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손해를 보기 위한 악재입니다.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그걸 하지 말고 그럼 뭘 권하느냐. 적은 수입이라도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정부의 많은 복지 정책 이거 있다면 거기 정책에 의존하지 말고 저축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돈 많이 받고 뭐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과거의 경험을 다시 살리는 경력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는 운동과 겸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작은 노동이라도 이런 것이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배님 5, 60대에게 노후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술세나 돈 명예에 매달리지 말라. 모든 게 순간이다. 근데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긴 돈에서 쓰지를 지출을 덜하고 저축을 하나 아니면 끝까지 재취업해가지고 욕심부리지 말고 살고 그리고 지출이 적은 귀농한다든가 귀철한다든가 해서 이런 걸 권하게 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을 택하고 건강과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인생은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일생을 합니다. 일생 한 번 사는 겁니다. 근데 선택한 것은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선택은 크게 세 가지죠. 인생에서 누구나가 똑같은 겁니다. 첫째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기술, 스펙 이게 가장 중요하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 가치를 고부 가치하는 좋은 직업.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자격증 따려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배우자죠. 결혼, 가정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세 번째는 본인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종교를 갖는 것, 신념, 사상. 어느 사람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하고 지내고 어느 분은 절에 가서 부처님을 믿고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이런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누구한테 강요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선택은 가능한데 선택할 수 없는 것, 이 가치를 논하는 것은 가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장gut 한 송이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한 송이에 5,000원이라면 5,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사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당신 사랑해 꽃보다 예쁜 당신 사랑해 하고 아내에게 소개시켜줄 때 그때 5,000원의 장미꽃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가치입니다. 진주 목걸이가 보석이잖아요. 여인의 목에 걸렸을 때는 목걸이만 대지어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하는데 선택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생연도, 나이, 내 부모, 출생지, 피부색 이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고 한탄합니까? 본인이 선택했습니까? 나는 왜 볼품없이 생겼느냐? 누가 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시간이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게 명품입니다. 이게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이래잖아요. 그런데 인생도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명품은 시간이 가도 가치가 올라갑니다. 명품 인생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쓰임을 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어른이 존경받는 이러한 삶 이게 지혜로운 노년의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진 원인이 뭘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많으냐? 이건 저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유를 대면 제 생각입니다. 당사자가 자활의 의지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고 경제성장 그려지는 곳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동가치 능력에 따르지 못하고 소위 3D 업종,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생산직, 건설직, 환경직 안 해요. 남이 넥타이 매고 서비스하는 이런 직종은 임금이 싸도 하는데 진짜로 땀 흘리고 일하는 기름 묻히고 기름 옷 입고 작업복 입고 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문제고 정부의 시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도 임금도 구제 못한다. 그런데 저는 양질의 노인의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기업이 국내에다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값싼 노동력 차에서 한동안 중국으로 쭉 공장이 몰려갔습니다. 이 중국 가서도 이제 실패한 사람이 많으니까 또 베트남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즘은 베트남도 이제 끝났다랍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희망의 땅이다 그래서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막 가기는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공장을 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 세워가지고 노동력 그다음에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없도록 최소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 일은 못하고 공짜로 살려고 하니까 포퓰리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의지가 부족하고 땀 흘리지 않으려고 들고
들고 정부의 현금을 살피해서 문우동에도 정부를 지원하고 이런 악순환이 가게 되면 지금 영세민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낚시법을 가르쳐야 된다. 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배급해 주게 되면 한 끼는 배불리 먹지만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 일정 동안 고기를 낚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학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제조업에도 상당한 임금을 줘가지고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생산적인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정부 시책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차산세 낼 세금 걱정이에요. 돈이 수입이 없다면 의료보험금, 전기료, 수도료, 기본 생활계급 있지 않습니까? 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집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럼 집을 파는 순간에 새로운 영세민이 노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부터 박수를 주고 다니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가난과 평생에 싸운 이들이 요새는 옷도 사입지 못하고 음식도 짜장면 같은 싼 음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벽고 뜯는 일 혹시 줄 수 없을까 해서 그 일자리 안 준다고 동사무소에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80대가 됐지 않습니까? 80대가 돼서 후회하는 게 뭐가 있냐. 주변에서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되면 제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다 그럽니다. 주변에서는요. 정말 노후 대책이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경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 교육을 한마디로 가르쳐주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어떻게 내 주머니로 옮겨오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소매치기 하면 제일 빠르죠. 아니면 몰래 훔치거나 강제로 윽박질러가지고 뺏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건 국가가 그대로 두면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 또 전문 지식을 전달해주고 소득을 확보하는 것. 물건을 사다가 이윤을 남기고 파는 것. 또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는 것. 어떻게 모든 걸 원가를 줄여가지고 비싸게 받게 되면 이득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자동차를 만든다. 그 회사에다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어 만드는 회사, 협력업체라 그래가지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 엔진 만드는 회사 놔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하는 게 자동차잖아요. 특히 요즘에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거기에 카메라도 장치되어 있고 모든 장치되어 있는데 그게 스티브 잡스가 그전에 애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조립하는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게 부속품 사다가 조립해서 비싸게 받으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득을 늘어나면요. 노동의 가치를 고부가치해서 전문가의 스펙을 갖춰야 그 사람이 비싼 값을 받고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한 조건은 뭐가 있느냐. 그것은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과 비교해서 낮아지지 마세요. 조금 앞서갔다고 해서 뽐내지 말고 뒤에 서 있다고 해서 의숙하지 말고 오늘도 내 인생엔 가장 영광사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 기만을 거는데 여러분 돈 벌려고 주식 부동산 해보셨나요? 근데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노후에 대비한 부동산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 번 사람을 보면 어떠냐. 이것은 남의 떡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남의 떡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다른 확실한 대비책이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자기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답입니다. 50, 60대 노후 대비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뭐냐.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돌아보고 후회하고 한탄하지 말라. 반면에 다가오는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밝은 내일은 오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꿈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확실한 미래를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노년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